2. 음양 오행, 오행으로 본 성정 육친과 십신 격국. 음양 오행론의 기원. 음양 오행론은 중국 주나라의 음양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기록 기준으로는 이어중부터 계산해서 1200년 기록이 없는 음양 오행설부터 추정하면 약 5000년 역사를 가진 학문이라고 보면 된다. 음양 오행론은 우주나 인간에 분리된 모든 현상이 음음과 양양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이다. 음음과 양이 확장하고 수축함에 따라 우주의 운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음양 오행론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 중 하나로 음음력과 양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은 기원전 4세기 초인 전국시대에 결합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틀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 이후로 목축업을 하는 이주민인 은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신과 사방신에게 방향을 물어보고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 개념을 사용하여 예측하곤 했습니다. 각 원소는 양과 음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며 목과 화는 양이고 토, 금, 수는 음이다. 또한 각 원소는 음양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오행 개념은 갑과 을, 식간, 십이지 등 다른 개념과 함께 사용되며 이들은 모두 자연과 운세를 예측하는 데에 이용된다. 중국 철학에서는 오행이라는 이론으로 5가지 원소인 화, 수, 목, 금, 토를 이용하여 우주와 만물의 변화와 양상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자연신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되었으며 취연이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발전해왔다. 오행 개념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토는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목은 생산물의 총칭이며 화는 성장에 필요한 온기를 주고 수는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다. 금은 전쟁과 제사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오행, 일목. 목은 곡직고둠과 구음이라는데 이노진 마음을 주관한다. 주는 어질고 측은 지심이 있다. 자애롭고 친절하며 얼굴이 활락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과부, 호랍이 고아 등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조용하여 말이 적은 편이다. 키가 큰 사람이 많다. 목이 태거하면 거기니 성품이 편벽되고 집요하다. 목이 미약하면 인자한 마음이 적고 질투심이 많다. 목문 오행에서 나무를 뜻하며 나무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학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목이 토를 이긴다는 것으로 이것을 오행상승설이라고 하며 목이 화를, 화가 토를, 토가 금을, 금이 수를 낳는 순서가 오행상생의 관계이다. 목기운은 사주에서 나무의 기운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나무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학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직업들과도 인연이 있는 편이다. 가령 철학가나 연구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즉 나무라는 기운은 씨앗이요 봄이요 푸르른 젊은 날의 꿈과 희망 등으로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아 자라나려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나타낸다. 나무의 속성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 화는 염상 위로 치솟음이라는데 이 발음을 주관한다. 주는 사양하는 마음이 있고 공경하고 행동거지가 반듯하다. 성질은 무겁고 순박하다. 정신이 빛난다. 말과 뜻이 급한 편이다. 화가 태과하면 지나치게 공경하고 총명하며 성질이 조급하다. 화가 미약하면 질투심이 있고 마음이 독하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음양오행선에서 화는 남쪽 방향을 상징하며 여름철과 미소 시절을 의미한다. 또한 불의 성질로서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화는 목기운을 지배하며 목기운이 강하면 화가 약해지고 목기운이 약하면 화가 강해진다. 물상적으로 화는 불을 뜻하며 오행설에서는 남쪽 방향과 여름철을 상징한다. 또한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화는 목기운을 지배하며 목기운이 강하면 화가 약해지고 목기운이 약하면 화가 강해진다. 3. 토. 토는 갓에 곡식을 심고 거둠이라 하는데 신 믿음을 주관한다. 주는 성실하고 후덕하며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 신부를 공경한다. 처사에 경박하지 않고 도량이 관대하다. 토가 태과하면 둔하고 지나치게 순박하다. 고집불통으로 어리석은 듯하다. 융통성이 없고 괴벽하니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독하고 심성이 비뚤어져 있다. 토가 미약하면 항상 근심하는 듯하며 음성이 탁하고 순박한 듯하나 집요하다. 신약하면 소극적으로 물러나서 수치스러움을 꺼리고 신앙하면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한 가지만 집착하여 자랑한다. 물상적으로 토는 땅을 뜻하며 오행설에서는 중앙을 상징한다. 또한 신앙심이 깊고 성실하며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둔하고 지나치게 순박해지며 융통성이 없고 괴벽해져 남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 반면 토가 지나치게 약해지면 항상 근심하는 듯하며 음성이 탁하고 순박한 듯하지만 집요해지게 된다. 4. 금. 금의 기운은 일이이지 중에서의 의를 의미하며 의리를 중시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의 기운은 재물과 결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기운이 많은 사주는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일이해지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 성품으로 거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룬다. 이는 중국의 유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인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며 의는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는 예절과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지는 슬기롭고 현명한 것을 의미한다. 금은 종력 편역함이라는데 의로운 마음을 주관한다. 주는 염치심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용감한 호골의 기상이 있다. 일의 중용을 지킬 줄 알고 결단력이 있다. 김이 태과하면 자비심이 없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다. 김이 미약하면 여러 번 생각하고 결단력이 없고 인색하다. 매사의 뜻이 좌절된다. 5. 수. 수는 윤화 아래로 적심 나하는데 지혜를 주관한다. 주는 십이 옳고 흐름을 잘 가려 사리가 분명하다. 계책이 뛰어나다. 마음속은 깊고 글재주와 학문이 뛰어나고 총명하다. 수가 태과하면 거짓이 많고 유랑방탕하며 의지가 약하여 뜻이 기울고 엎어진다. 음모를 잘 꾸미고 호색하다. 수가 미약하면 간담이 작고 무모하다. 몸이 마르고 왜소하다. 수라는 오행에 속하며 생명의 근원이자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물은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자 근원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명리학에서 물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은 명리학에서 다른 오행들과 상생관계에 있다. 명리학에서는 물이 산과 상생관계에 있으며 물이 없으면 산이 죽어버리고 산이 없으면 물은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물이 나무목과 상생관계에 있다. 나무는 물을 흡수하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명리학에서는 물이 다른 오행들과 상생관계에 있으며 서로 영양을 공급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인 것이다. 6. 음양. 오양종 기불종세. 종세무정이. 오양간은 기에는 따르나 세력에는 따르지 않고 오응간은 세력에 따라 인정과 의리가 없다. 일주양간은 측은 지심을 갖고 있어서 처세함이 구차하지 않다.
사주의 양기가 순정하면 의협심이 있고 불의에 분노하는 강계심금이 있다. 양가는 남자와 같은 성질이니 근성이 있어서 설사 본인이 궁핍한데 부귀한 친구가 있더라도 그 친구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궁핍함에 머무른다. 음간은 유순하다. 사주의 음기가 부순한 사람은 세력이 강한 자를 만나면 의리를 잊고 그 세력에 아첨하고 교만함이 있다. 음간은 여자와 같은 성질이니 부귀한 남자가 유혹하면 쉽게 그 남자를 따르게 된다. 독립심이 약하고 세력이 강한 자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3. 음양오행. 음양오행은 사주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주팔자와 결합되어 사주명리학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음과 양, 그리고 목화, 토, 금, 수의 5가지 요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잘 알아야 사주팔자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오행은 음과 양의 변화가 더욱 세분화되어 만물을 생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한다. 음과 양은 어둠과 빛, 그리고 여러 가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우주와 만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음양오행설은 음양론과 오행론을 합쳐서 사용된다. 오행론은 나무, 풀, 흙, 금, 물의 5가지 원소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원소는 생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중국 철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생극재화의 원리의 바탕을 둔 사주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은 말 그대로 낳는다, 도와준다는 의미이고 은 자극하고 억누른다는 의미이다. 한편 음양은 천의 육기에 속하는 개념으로 음은 구름에 가려 흐리고 어두운 것을, 양은 해가 높이 떠서 사방을 비추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중국 최초의 문자인 각골문자나 서주시대의 금문,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도 음양 개념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양계초가 조사한 결과 역경에는 음자가 1번 나오고 의례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며 시경에는 음이 8번, 양이 14번, 음양이 1번 나오고 서경에는 음과 양이 각각 3번씩 나오는데 여기서 음양은 빛, 그늘, 맑음, 흐림과 같이 단순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음양오행론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쌍으로 대립적이지만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이는 5개의 원소 나무, 풀, 흙, 금속, 물과 음양의 확장과 수축에 따라 우주의 운행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이론에 대한 시각이 일관되지 않다. 동양 철학과 음양오행을 분석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오행 간의 상생과 상호작용 관계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음양오행론은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으로서 모든 것을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학설이다. 음은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양은 밝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은 대립적이지만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명리학에서는 음양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운세를 예측하고 인간의 운명을 분석한다. 생극과 상생, 상극의 개념은 음양오행론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양과 음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물이나 인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둘이 상생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상극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음과 양의 관계는 단순한 상생과 상극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요소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 원리를 나타낸다. 음과 양의 상호작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이 활동 공간에 이르면 날씨가 더워지며 음이 활동 공간에 이르면 날씨가 추워진다. 이는 양이 열의 원천이 되며 음이 추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이 휴식 공간에 이르면 쉬고 대기하며 음이 휴식 공간에 이르면 적극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한다. 이는 양이 생명력의 원천이 되며 음이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과 양은 단순한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설명될 수 없으며 더 복잡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연구할 것이다. 또한 음양오행에서는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순환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원리가 있다. 상생은 사물과 현상에서 상호 조장하며 자생시키며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는 금생수, 수생목목, 목생화, 화생토토, 토생금의 5가지가 있다. 반면 상극은 서로 대립하면서 순환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원리이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는 사주추명학이나 성명철학을 다루는 동양철학에서 핵심적인 이론이다. 한편 명리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중화론, 체형론, 기론 용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내용이군요. 여기서 중화론은 일반적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를 가리켜 중화라고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중화가 체형 용신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체형론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을 체라고 부르며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기론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인간의 운명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대한 천간지지, 팔자를 대입하고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판별한다. 명리학에서 중화란 조화롭게 양립하거나 조화롭게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리학에서 중화는 조화롭게 양립하거나 조화롭게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우와 억부 이론을 전제로 한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조우란 무엇이며 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중화의 개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리학에서 중화의 개념은 많은 문헌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중화의 정의와 적용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리학에서 중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면 동서양의 중화 또는 중용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우란 사주팔자에서 살아있는 용신을 말한다. 조우용신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조우용신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용신 중 하나로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조우용신은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후 역할을 하는 신이다. 조후 역할이란 사주팔자에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운세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조후용신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조후 역할을 하며 사주 원국에 조후용신이 천간과 지지에 모두 다 있으면 좋겠지만 천간에만 있다든가 지지에만 있든지 하면 운에서 통근하는 운이 오든지 아니면 투관되는 운이 오면 그때 발복한다. 억부리로는 사주팔자에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운세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송대의 유학자인 주기는 리기상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오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변화가 오행으로 의인화되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인성과 도덕적인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 변화는 하늘의 변화가 의인화되어 인간의 감성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인, 대, 지 같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또한 시의 기운, 나무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과 같은 요소들도 오행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조화중화라는 중국의 철학적인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화중화란 서로 다른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로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삶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의의 지시는 인, 에, 대, 지, 신 5가지를 말한다. 이것을 오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가엽게 여겨 정을 나누는 마음이고, 의는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음중음과 양중양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음중음은 음기 속에 양기가 있다는 것이고, 양중음은 양기 속에 음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 이치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주에 음과 양이 대립되어 있다면 이 두 기운이 서로 다치지 않고 양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천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음기 속에 있는 양기를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강한 음기 임계가 있을 때 약한 양기 병정은 강한 나무 기운을 통해 중화될 수 있다. 만약 강한 양기 병정가 있을 때 약한 음기 임계는 강한 금기운을 통해 중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음과 양이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4. 육진십신으로 본 성정. 육진십신은 명리학에서 인간의 성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10개의 격과 인간의 6개 친족, 부모, 형제, 자손을 나타내는 6개의 친으로 구성된다. 비견, 걸럭격. 비견은 육진십신 중 하나인 형제격을 말한다. 비견은 형제나 친척 관계를 나타내며 이 격이 강하면 형제 간에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걸럭격은 육진십신 중 하나인 건신격을 말한다. 걸럭격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격이 강하면 인간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게 된다. 비견이 있고 불의가 있으면 독립심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며 희신이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동료애가 있다. 불교의 자비심이나 기독교의 사랑, 인류에도 이 비견의 성질이며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인 정인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만약 비견이 기신이면 독선적이라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존심이 강하며 따르는 사람이 적으니 고독하다. 겁재, 양인격. 겁재와 양인격은 명리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겁재는 재산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격이 강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관이 필요한다. 양인격은 겁재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함께 설명된다. 양인격은 왕진을 근한 겁재라고도 하며 겁재를 대표하여 총대를 메고 살라는 뜻이다. 겁재는 비견과 대동소이하나 재물 욕심이 많고 지배욕구가 강하다. 신약하여 겁재가 희신이면 솔직하고 가식이 없다. 용감하고 의협심이 있다. 겁재가 기신이면 재물 욕심이 지나치고 특히 편재와 합의되었거나 하면 투기, 유행을 바라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굽히지 않고 너무 강하여 불굴하며 폭력성이 드러난다. 사주 구성상 기신으로 편재, 칠살, 상관과 어울리면 사기, 도박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식신격. 식신격은 월지장간 봉기가 식신일 때와 주중에 식신육이 그리고 식신용신도 식신격으로 성립되는데 식신은 본래가 편관, 즉 칠살을 제어하고 정제를 생하고 있어 수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문창, 천주, 땅귀인 등의 좋은 길성과도 통하고 있어 1인 3역 임역이라 따라서 식신육이면 승재관 이옥도 심도 재반 의록구라고 옛 글에서도 말하고 있다. 식신은 재를 생하고 의식의익을 관장하는 신이라 하여 식신이라 칭하는데 그 성능은 능히 재관을 능가하는 길신에 속한다. 이 사주가 중화하여 식신격을 구성할 때에는 음식에 인연이 많고 생활에 궁함이 없다. 식신격은 사주 팔자에서 나오는 용어로 식신이 천간에 투관하면 식신격이 된다고 한다. 식신격은 자신의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대응한다. 가시적인 성과와 객관적 결과를 지향하며 사람들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식신격은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면 어려움을 대화로 풀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특히 막내딸이나
아들이 식신격이면 가정에 싸움이 없게 된다. 여유와 웃음이 많아서 까다로운 가족들의 성격을 융화시키기도 한다. 식신격은 개인 활동 분야에 어울리며 조직보다는 개인 자격증이나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하여 활동하는 연예인, 가수, 작가, 변호사, 기술자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식신격은 재를 생하며 의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천성이 원만하고 명랑하며 도량이 크다. 활동적으로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림으로 대인관계가 좋다. 낙천적인 성향이 있다. 신체는 풍족하고 먹기를 잘한다. 식신은 목을 복이므로 재물이 떠나지 않는다. 말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비견이 약하고 식신이 강하면 독립심이 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식신이 기신이면 놀기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으르다. 풍류를 즐기고 호색한 성향도 보인다. 상관격. 상관격은 명리학에서 월지지장간에서 투출된 것이 상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관의 뜻은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며 남자에게 관은 직장, 조직, 상사를 뜻하고 여자에게 관은 남편과 애인을 뜻한다. 상관격은 일간에 근이 없고 정인으로 상관폐인을 하여야 성격이다. 일간이 근을 가지면 상관생재로 이도하게 된다. 상관격의 귀격 요건은 순용과 역용을 병용한다는 것이다. 순용은 재가 있으면 상관생재로 순용하고 역용은 인수로 재하면 상관폐인으로 역용한다. 여기서 상관폐인은 상관과 인수에 대한 개념이다. 상관은 날뛰는 무법자로서의 상관일 때를 의미하며 인수는 인성을 나타낸다. 상관폐인은 인성으로 상관을 정제해서 잘 써먹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 정인을 갖춘 것이다. 상관폐인이 성립할 때는 일간이 신약할 때 일간을 더 유실시키는 상관 이때는 상관의 기신작용을 인성이 제재를 하여 밸런스를 맞춰주어 순작용이 나타나게 될 때 성립한다. 상관폐인은 재성으로 화하거나 인성으로 재자게 되면 성격이 되는데 이것이 상관폐인이다. 즉 상관폐인은 인성으로 상관을 정제해서 잘 써먹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 정인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상관폐인은 사람의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관폐인이 강하면 성격이 활발하고 화려하며 약하면 성격이 부드럽고 차분해진다고 한다. 상관폐인의 예시를 들면 상관폐인은 정인과 편인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정인이 강하면 성격이 활발하고 화려해지고 편인이 강하면 성격이 부드럽고 차분해진다. 이러한 상관폐인은 사람의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관폐인이 강하면 인성을 정제해서 잘 써먹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 정인을 갖춘 것이다. 예시로는 월지상관격 신약의 월지상관 바로 옆에 정인 붙어야 하며 월지 등용한 상관격은 장 신강 상관격이라 해당 안 된다. 상관격은 일간과 월지, 지의 관계로 정한다. 일간이 월지를 상관으로 투출하면 그것을 상관격으로 삼고 투출되지 않으면 월지를 격으로 삼는다. 상관은 자신과 음양이 다른 육신입니다. 강한 기운이 있어 기본적으로 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식신격은 자신이 생하는 식상종 같은 음양이면 식신 자신과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 식신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관은 날카롭고 도전적이다. 요약하자면 상관격은 강한 기운이 잡잡하여 있어 기본적으로 극하는 것을 좋아하는 육신이고 식신격은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같은 음양의 식상일 때 나타나는 격이다. 상관은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재주가 많다 보니 연구개발이나 예술계통에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그렇다고 말이 많은 것은 아니다. 식신과는 좀 다르지만 역시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곧잘 어울린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상관이 사주에서 희신이면 천성이 선량하고 온우하다. 상관이 사주에서 기신이거나 정관을 파극하면 온갖 흉한 성정이 많이 나타난다. 오만하여 남을 깔보는 경향이 있으며 남의 비판을 잘하고 반론을 곧잘 제기한다. 남에 대해 비판적이므로
시비구설도 많다. 상관은 명예욕도 강하다.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이중 성격이 있거나 속이 음험하다. 상관이 많고 탁하면 애정관계가 복잡하고 호색하다. 편재, 편재격. 편재는 명리학에서 재물의 한 종류로 치우친 재물을 의미한다. 정재는 바르게 갖추어진 재물이고, 편재는 치우친 재물로 큰 돈도 될 수 있지만 벌어서 쓰는 돈으로 과소비하는 돈도 되고 빚을 내서 생활하는 돈도 된다. 편재격은 편재가 우세한 사람의 성격을 의미한다. 편재가 우세하다는 것은 치우친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편재는 호골의 기상이 있어서 통이 크고 작은 일은 바라보지 않고 돈도 잘 쓴다. 편재는 임기응변과 결단이 빠르다. 이것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즉흥적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협상력이 있어 거래 계약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잘한다. 상관폐인은 상관이 많아 인성을 쓴다는 말이다. 상관영인이며 벼슬, 명예, 좋은 기세 등을 대변한다고 한다. 상관폐인격은 칠살이왕왕하고 일간이약한 경우 인성을 쓰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편재는 인정이 있고 약한 사람을 잘 돕는다. 편재는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이나 투기성도박을 즐길 수 있다. 편법적인 돈을 벌려고 한다. 편재는 상관과 합계 합이 되거나 같이 있으면 풍류호색하여 주색을 즐긴다. 편재는 작은 돈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낭비벽이 있다. 편재가 칠사를 돕거나 상관과 함께하면 모사에 능하여 거짓말을 잘한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비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정재, 정재격. 명리학에서 정재격은 경제성에 있다 또는 개인의 풍요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안정, 자산 확보를 통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다. 또한 성품이 착하면서도 통솔력이 뛰어나며 계산이 빠른 사람을 말한다. 대체로 혼인 전보다 혼인 이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의 복덕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정재는 정직하고 신용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하고 노력파다. 정재는 자상하고 꼼꼼한 면이 특징인데 실용주의이므로 허례허식, 낭비를 싫어한다. 정재는 부정한 재물은 싫어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근명검소하고 재테크를 잘한다. 사주에 정재가 많거나 너무 강하면 제재하고 인색할 수 있다. 정재가 편재를 보면 편재 성향을 따간다. 정재가 너무 강하고 신약하면 공초가로서 저에게 쥐어산다. 편관, 편관격. 편관은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고 불규칙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편관은 일간을 강압하고 통제함으로 내 뜻과 상관없이 삶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편관은 명리학에서 한자로 치우칠편, 벼슬관을 쓴다고 한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일간의 7번째 정관이 된다. 편관은 명예지향적이며 정치를 잘한다는 특징이 있다. 편관이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이 있고 의리가 있다고 한다. 간목일간이 경금, 신금을 보면 편관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편관과 정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관, 명예지향적, 호방하며 호탕한 성격. 정관 정돈되고 바른 생활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 또한 편관격은 월지가 편관이거나 월지 지장간 중에 편관이 투출된 것을 말한다. 편관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카리스마가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고집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격의 대우는 편관의 강약과 식신의 제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편관격의 장점으로는 자신감이 있고 끈기와 인내력이 강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점으로는 고집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타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편관은 명예를 중시하고 권위가 있고 엄숙하며 과묵하다. 편관은 의협심이 있고 통솔력이 있어 조직 관리를 잘한다. 편관격은 두뇌가 총명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 편재가 기신으로서 신약한 일주를 극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무례하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 남 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다. 성격이 조급하다. 이런 성향으로 관제구설 등 재앙이 많다. 특히 상관운에 형충을 겸하면 관제구설이 발생한다. 편관이 약하면 게으르고 자만심만 강하다. 정관, 정관격. 정관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명예, 도덕심, 권위, 자비, 통솔력을 대표하는 성이 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폐쇄성, 고지식, 보수적, 수동적인 성이 된다. 정관격은 월지가 정관이거나 월지 지장간 중에 투관된 자가 정관일 때이며 인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관격은 무조건 인성명신, 인성을 쓸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며 인성이 없으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정관격은 팔정격 중 하나로 정치와 관직을 나타내는 격인데 팔정격은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각 격은 인간의 운명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성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관은 전형적인 공직자의 성품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다. 명예를 중시하고 권위의식이 있으며 특히 대의 명분을 중시한다. 일처리는 공평무사하다. 정관이 기신이고 많으면 칠살과 같아서 관제구설수가 있다. 편인격. 편인격은 팔정격 중 하나로 인간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격이다. 편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편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깊이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한다. 편인격을 가진 사람의 예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편인은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고 명예욕이 있으며 인기응변, 권모술수에 능하다. 편인은 용두사미격으로 시작은 잘하나 끝맺음을 못한다. 공부도 시작해서 끝을 못 맺는다. 그러나 편인이 재화되면 공부도 1등으로 잘하고 명예를 얻는다.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모든 일에 장애가 많다. 편인은 남 앞에서 튀는 행동을 잘한다. 편인은 효신으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부모 밑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부모와 따로 살아야 좋다. 편인은 야행성으로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많다. 정인, 저인격. 정인지는 명리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정인격, 정은 팔정격 중 하나로 인간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격이다. 정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정인은 학문을 좋아하며 박식하다. 정인은 자비심이 있고 선량하며 예의 바르다. 지혜가 있어 남의 자문을 받아 가르쳐주는 일에 어울린다. 정인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니 적극성과 진취성이 부족할 수 있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경향이 있다. 식상이 없으면 외골수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상기한 것처럼 육친과 십신, 격국을 살펴보았는데 각 격들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격 재물과 부를 나타내는 격이다. 편제격 재물과 부를 나타내는 격이다. 식신격 인간의 건강과 식생활을 나타내는 격이다. 상관격 인간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격이다. 정관격 정치와 관직을 나타내는 격이다. 평관격 정치와 관직을 나타내는 격이다. 걸럭격 인간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격이다. 인격 양인격 인간의 불운과 역경을 나타내는 격이다. 명리학은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대한 천간지지, 팔자와 음양 오행 이론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운세와 성격, 미래 등을 판별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행의 생과 궁합,
그리고 상생, 상극과 상복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합은 좋은 오행끼리, 궁합은 나쁜 오행끼리 서로 상생하며 상복 관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명리학에서는 또한 사주의 일진과 행운의 방향을 분석한다. 일진은 사람이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진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다. 행운의 방향은 사람의 성격, 업적, 재물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그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리학은 사람의 운세와 미래를 판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명리학은 단순히 운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학문이다.